Valley of Fire, 네바다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주립공원인 불의 계곡 Valley of Fire에는 화려한 붉은 사암 지형과 고대 유적을 품은 지질학적 명소입니다. 제공된 자료들은 약 1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아즈텍 사암의 기원부터 2500년 전 바스켄 메이커 문화가 남긴 암각화에 이르기까지 공원의 깊은 역사를 다룹니다. 방문객들은 코끼리, 바위와 파이어 웨이브 같은 상징적인 명소를 탐방할 수 있으며 사막 비콘 양과 같은 다양한 야생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진 촬영 기법, 캠핑 시설 이용법, 여름철 폭염에 따른 안전 수칙 등 실용적인 여행 정보도 상세히 안내합니다. 네바다의 사막 한가운데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곳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 공룡들이 거닐던 거대한 모래 언덕이 굳어 만들어진 곳. 태양 아래서 바위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 바로 Valley of Fire 불의 계곡 주립공원입니다. Fire Wave의 붉고 흰 줄무늬 패턴 클로즈업, 바람에 흔들리는 사막식물 큰 뿔양의 실루엣. 라스베이거스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지만 이곳은 넌사인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화성 같다거나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니다 라고 묘사하죠. 오늘은 네바다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주립공원인 이곳의 숨겨진 역사부터 지질학적 비밀, 그리고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들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붉은 계곡이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사실 이곳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터전이었습니다. 약 2500년 전 바구니를 만들던 바스켓 메이커 문화를 시작으로 초기 푸에블로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고 1865년경에는 파유트족이 이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이 붉은 사암에 자신의 이야기를 새겼습니다. 공원 곳곳에서 발견되는 암각화들은 약 4000년 전부터 서기 1100년경까지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현대적인 역사는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와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에로우헤드 트레일이라는 거친 도로가 이곳을 통과하게 되었죠. 1920년대 이 길을 지나던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의 한 관계자가 일몰 때 붉게 빛나는 계곡을 보고 마치 계곡 전체가 불타는 것 같다, Valley of Fire라고 말한 것이 지금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후 1933년 대공황 시기에 만들어진 민간 자원보존단 트리플C가 이곳에 들어와 캠프장과 시설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부활절 일요일, 네바다주는 이곳을 공식적으로 주립공원으로 지정했죠. 네바다주 최초의 주립공원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바위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암석들은 쥐라기 시대, 즉 공룡이 살던 시대의 거대한 모래 언덕 사구가 굳어진 아즈텍 사암입니다. 이곳 레인보우 비스타에 오시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위가 온통 붉은색이 아니라 어떤 곳은 흰색이나 상아색을 띠고 있죠. 원래 모래 속에 있던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녹슬면서 붉은색이 되었는데 지각 변동과 함께 뜨거운 물이 순환하면서 일부 붉은 색소를 씻어내어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의 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지질학자들에게 최고의 야외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압축 DDI Compaction Bands라는 독특한 구조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요. 사암이 압력을 받아 띠 모양으로 촘촘하게 굳어진 이 구조는 물과 기름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해서 석유나 지하수 연구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예쁜 풍경을 넘어 지구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기록된 도서관인 셈이죠.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탐험을 떠나볼까요? 4만 에이커가 넘는 이 넓은 공원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들을 소개합니다. 1. Fire Wave, Fire Wave. 가장 먼저 가볼 곳은 공원의 아이콘, Fire Wave입니다. 왕복 약 1.5마일, 2.4km의 하이킹 코스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왜 불의 파도라고 불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사암이 마치 베이컨 줄무늬처럼 혹은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린 것처럼 굽이치고 있죠. 광각 렌즈를 사용하여 로우 앵글로 촬영하면 이 패턴을 더욱 극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2. 화이트 돔스 루프, 화이트 돔 루프, 다음은 화이트 돔스 루프입니다. 1.1마일, 1.8km의 비교적 짧은 코스지만
모래길과 바위 지형이 섞여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좁은 협곡인 슬롯 캐년이 있어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쓰였고 과거 영화 세트장의 잔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엘리펀트 록, 코끼리 바위. 공원 동쪽 입구 근처에는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엘리펀트 록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 있지만 주차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침식 작용만으로 이렇게 정교한 코끼리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4. 레인보우 비스타 앤 더 로드 샷.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그 도로 사진. 바로 레인보우 비스타 트레일헤드 근처입니다. 망원 렌즈 70-200mm를 사용해 배경의 거대한 바위를 압축해서 찍으면 마치 도로가 거대한 붉은 벽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압도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과의 대화, 암각화, 풍경만 보고 가기엔 아쉽습니다. 이곳에는 수천 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메시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은 애틀라틀 록입니다. 바위 위쪽에는 아틀라틀이라는 도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활과 화살이 발명되기 전 창을 더 멀리 던지기 위해 사용했던 투창기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아주 오래전 이곳에서 사냥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명소는 마우스스 탱크입니다. 0.75마일의 짧은 트레일인데 이곳은 1890년대 리틀 마우스라는 파이우트족 원주민이 숨어 지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레일 끝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무릉덩이 탱크가 있어 사막의 생명줄 역할을 했고 주변 암벽에는 수많은 암각화가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쉬고 있는 큰 뿌량 빅혼쉽 운이 좋다면 공원의 주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뿔을 가진 사막 큰 뿌량은 바위와 색이 비슷해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멸종 위기종인 사막 거북, 데저트 토토이스를 만난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멀리서 지켜봐야 합니다. 해질녘 황금빛으로 물드는 바위들. 사진 작가들이 Valley of Fire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빛 때문입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대인 골든 아워에는 붉은 사암이 더욱 강렬한 색을 뿜어냅니다. 낮에는 너무 강한 태양 때문에 바위의 질감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를 노리세요. 마지막으로 방문 전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입장료. 차량당 $10입니다. 네바다 거주자 할인 있음. 2. 날씨와 폐쇄. 여름철 5월, 9월은 기온이 40도, 49도까지 치솟습니다. 이 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Fire Wave 등 주요 트레일이 폐쇄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 전 확인하세요. 3. 물과 통신. 공원 내에서는 물을 구할 곳이 방문객 센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을 챙기세요. 휴대폰 신호도 서쪽, 동쪽 입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4. 캠핑. 아틀라틀 록과 아치 록. 두 곳의 캠핑장이 있으며 선착순 또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 레드록 캐년과 이곳 중 어디를 갈지 고민되시나요? 레드록 캐년은 시내에서 30분 거리로 가깝고 가볍게 드라이브하기 좋습니다. 반면 Valley of Fire는 1시간 정도 걸리지만 훨씬 더 강렬한 색감, 독특한 지질 구조, 파이어 웨이브 등 그리고 고대 암각화까지 볼 수 있어 인생 여행지를 찾는 분들께는 Valley of Fire를 강력 추천합니다. 붉은 사막이 주는 위로 1억 5천만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이 빚어낸 붉은 물결. 그 속을 걷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인지 깨닫게 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에 지치셨다면, 혹은 지구의 태고적 신비를 느끼고 싶다면 이곳 Valley of Fire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타오르는 붉은 바위들이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멋진 모험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스베가스에 오셨다고요? 네, 화려한 스트립의 불빛도 물론 좋죠. 하지만 딱 하루, 정말 딱 하루의 여유가 생긴다면 진짜 사막을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가려고 하면 고민이 되죠.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오늘 제가 그 답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마 라스베가스 여행 오신 분들은 다들 이런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저 화려한 스트립에서 딱 벗어나서 광활한 대자연을 보고 싶은데 시간은 단 하루뿐이란 말이죠. 어디로 가야 진짜 후회가 없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베가스 근처에 정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사막이 있거든요. 과연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줄 곳은 어디일까요? 자, 그럼 오늘의 두 경쟁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왼쪽은 가깝고 편리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레드락 캐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거리는 좀 있지만 일단 가면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경험이 된다는 바로 그곳, 불의 계곡이죠. 그러니까 편리함이냐 아니면 경험이냐, 바로 이 대결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불의 계곡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부터 꺼내보죠. 바로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풍경입니다. 와, 이 사진 한 장이면 사실 설명이 끝납니다. 왜 이름이 불의 계곡인지 아시겠죠? 정말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은 저 붉은 사암들. 사람들이 왜 여길 보고 화성에 온 것 같다, 다른 행성 같다고 하는지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풍경이 멋지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비현실적인 경험의 시작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풍경의 나이가 무려 1억 5천만 년이라는 겁니다. 1억 5천만 년이요? 맞아요. 바로 공룡들이 막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모래 언덕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돌멩이를 보는 게 아니죠. 행성의 시간을 우리가 직접 만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의 계곡을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이어웨이브예요. 이건 레드락 캐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빚어낸 예술 작품입니다. 붉은색이랑 흰색 사암이 이렇게 막 뒤섞여서 정말 얼어붙은 불꽃 같은 무늬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진짜 넋을 잃고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코끼리를 쏙 빼닮은 코끼리 바위, 진짜 벌집처럼 생긴 벌집 바위, 아틀라틀 바위, 심지어 저기 보이는 실리카돔은 영화 스타트rek의 외계 행성 촬영지이기도 했다니까요. 와, 정말 말 그대로 카메라를 그냥 아무데나 둬도 작품이 나오는 거대한 시각적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풍경이 그저 자연이 만든 작품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 붉은 바위들 곳곳에는요, 수천 년에 걸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거든요. 이제 그 과거로부터의 속삭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그 속삭임의 정체는 바로 암각화입니다. 말 그대로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에 새긴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불의 계곡에 있는 이 암각화들이요, 미국 남서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상태가 좋고 또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그림들 대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자그마치 4,000년입니다. 4,000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한창 짓고 있던 바로 그 시절에 누군가 이 바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린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정말 시간의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역사가 한눈에 쫙 들어오죠.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첫 그림이 새겨지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아나사지족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고 12세기부터는 남부 파요트족이 이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계곡은 그냥 텅 빈 사막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삶이 겹겹이 쌓여있는 살아있는 역사책 그 자체인 거죠. 아니, 그럼 이 그림들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어요. 비밀은 바로 그림이 새겨진 높이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높은 곳, 하늘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는 샤머니즘 같은 영적인 활동을 그렸고요. 중간 높이에는 사냥 같은 걸,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했던 가장 낮은 곳에는 일상적인 모습들을 새겼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닌가요? 이런 딱딱한 역사 말고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1890년대의 일인데요. 리틀 마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부 파이우트족 남성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추격자들을 피해서 이 계곡에 있는 천연 무릉덩이, 그러니까 탱크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곡 이름이 마우스 탱크가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땅의 역사가 그냥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열했던 삶 그 자체였다는 게 확 와닿죠. 자, 이렇게 외계 행성 같은 풍경부터 4,000년의 깊은 역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시간이죠.
레드락 캐년이냐, 아니면 불의 계곡이냐. 드디어 최종 평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사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한번 보세요. 풍경. 레드락도 물론 매력적이죠. 하지만 불의 계곡은요, 그냥 잊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문화적인 중요성은 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드락이 좀 붐비는 도시공원 같은 느낌이라면 불의 계곡은 진짜 야생 속으로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이쯤 되면 승부는 거의 정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딱 보자마자 와 하는 감탄차가 터져 나오는 그런 풍경이라면, 혹은 그냥 휴대폰으로 막 찍어도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은 사진을 원한다면, 또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역사 여행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소음을 완벽하게 잊게 해줄 진정한 탈출을 꿈꾸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빠르고 편리하게 사막을 잠깐 맛보고 싶다. 그러면 레드락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단 하루를 투자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모험, 진짜 목적지로서의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불의 계곡입니다. 불의 계곡에 있는 이 고대 암각화들은요, 4,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견뎌내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에 서서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다음 4,000년을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